오늘 15% 이상 종가 기준 15% 이상 나온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크게는 거래량 관점에서 보고 P 종가 관점에서 보고 T 시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PT를 조금 조합한 보조지표가 있죠. 보조지표는 이동평균선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게 세 가지 VPT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데 오늘은 좀 거래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초과 수유의 개념을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초과 수유의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초과 수유는 수유량이 델타 수유량 값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합니다. 증가를 해야 하고 델타 공급량이 감소를 하죠.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 V에서는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든가 델타 V가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델타 P와 델타 T 값이 이중평균선이 정배열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은 모든 양봉이 그 수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양봉이 수요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양봉이 그 수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양봉들이 수요인지를 살펴보는 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거래량만 보면 여기서는 이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관심 종목에 대한 설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최고점에서 발생된 거래량은 최고점일수록 이 세력의 매매 참여율이 높고요. 어떤 최저점일수록 세력의 매수 참여율이 높겠죠. 당연하죠.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래량은 이 조정보다는 이 고점에서의 매도량을 이기는 이 고점에서의 매도량을 이기는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공급보다는 많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18% 나왔고 이 고점을 또 한번 터치했죠. 그래서 모든 양봉이 이게 수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봉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동반을 하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개인의 매매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인지 공급인지 알 수 없는 양봉이라고 보고 이게 조정이 매도량이 얼마큼 나오냐 매도량이라 하면 음봉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재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음봉이 적게 나온다 매도하는 양이 적다라고 하면 더 갈 수 있겠지만 글쎄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종목 보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상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소한 이거는 거래량 그러니까 VP 거래량 종가 T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거래량이 최소로 만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량 고점에서의 매도량보다 반드시 큰 매도량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관심 종목에 넣고 뭐 신호가 나오면 매매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가고 VA 관점에서 한 번씩 똑같죠. 이것도 여기서의 매도량 여기서의 매도량들 고점에서의 매도량보다는 최소한 큰 매수량이 나와줘야 큰 매수량이 이런 지점에서 나와줘야 이게 수요가 앞서는구나 라고 일단은 세 가지 변수 중에 거래량의 변수는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거래량의 변수는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의 매도량보다 큰 매수량이 나와주는 모습이죠. 근데 그런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변수 중에 한 가지 변수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마무리하는 거죠.
뭐 이제 V를 한 번씩 봤으면 그 다음 봐야 될 게 P와 T,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내가 만약에 21선과 11선이 있으면 장기 이동평균선 대비 그거보다 좀 짧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더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델타 수유량과 디밴드 수유량이 증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수유량이 증가를 하는 것은 뭐죠? 네, 초과 수유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초과 수유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수유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정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의 뭐 정배열 주식만 매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패턴 매매를 했는데 더 이상 패턴 매매는 하지 않고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균형 가격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100년도 더 된 이런 미시경제학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래량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고점에서의 매도량보다 많은 매수량이 나오면 일단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뭐 거래량이 터져서 보는 건 아니고 이 고점 대비의 거래량이 많이 나와줄 때를 눈여겨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세는 그런 식으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시세가 나오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한 번씩 보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가상 이거 뭐 13%도 있고 26%도 있고 14%도 있고 있지만 보통 정배열에 접근한 주식들이 많은 상승을 이루고 있어요. 정배열이 이루어진 주식들이 더 많이 상승하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초과 수요율이 더 괴리율, 추년 가격에서의 괴리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이게 초반에 주식을 할 때 좀 오해를 하죠.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어떤 세력의 매도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주식은 주식의 가격은 상승하지만 이게 가치로는 더 저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저평가.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가격은 상승하지만 주식은 더 싸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표로 잠깐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탈 투자 같은 경우는 요거 밸류에이션이랑 현재 가격이 같은 지점을 기준점을 잡고 쌀 때 사죠. 쌀 때 밸류에이션이 더 클 때 현재 가격보다. 근데 수요와 공급, 이건 거시적 관점이고요.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게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같아지는 균형 가격, 이걸 균형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보다 잠시만요. 이거보다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량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요거는 이 기준 가격에서 더 내려가는 겁니다. 더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더 싸진다는 개념이에요. 수요와 공급 미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요량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기준 가격에서 더 싸지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세력의 매도 흔적이 없는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는 주식은 가격이 눈에 보이는 가격은 올라가지만 가치는 점점 저평가된다는 소리예요. 저평가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있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초과 수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기 가격은 이 P2의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초과 공급이 일어나든 초과 수요가 일어나든 이 균형 가격으로 반드시 회귀하는 게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초과 수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이 주식의 가치는 더 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주식은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르는 주식 뭐 특별하게 세력의 이탈이 없는 이상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그 거래량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뭐 P와 T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이랑 지지의 관점을 보면 되겠죠. 상승한 날짜와 하락한 날짜가 얼마나 더 많은지. 근데 여기서의 맹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양봉이 곧 수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봉이 곧 수요를 의미하지 않고 음봉이 곧 공급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100% 수요고 음봉이 100% 공급이면 뭐 52주 신고가만 사면은 무조건 수익이죠. 무조건 수익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매일 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